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하게 된 휴메인랩 소속 학부 연구생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PSIs of EEG with refined frequency decomposition could prognose motor recovery before rehabilitation intervention이고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저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6.6이고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선 논문의 배경으로는 성인 운동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인데, 현재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FMA 운동기능 평가는 평가자가 직접 측정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노동집약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회복 잠재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바이오 마커를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EG와 MRI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EEG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현재 운동기능 상태와 뇌파의 기능적 연결성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MRI는 MRI 기반 지표를 활용한 뇌졸중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현재 비용이 많이 들고 측정하기 까다롭다는 문제 때문에 EEG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할 때 보통 뇌의 영역, 예를 들면 반구 혹은 4분의 1의 영역 혹은 운동 관련 영역과 같이 한 영역에서 평균화된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여 개별 채널 간의 기능적 연결성은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고,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정확도도 실용적 적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5개 주파수 대역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를 다음과 같이 15개의 하위 대역으로 세분화하고 PCM, WPLI, PSI 세 가지 연결성 측정법을 사용하여 어떤 주파수와 어떤 채널 조합이 운동 회복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지 탐구하였으며, 재활 전에 측정한 EEG로 재활을 3주 동안 진행한 후에 상지 운동기능 평가의 개선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PCM 그리고 WPLI, PSI에 대해 한 번 더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PCM은 선형상관계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이용하여 두 전극 신호 간의 선형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WPLI는 두 신호 간의 위상차에 순간 진폭으로 가중치를 둔 지표이고, PSI는 두 신호 사이의 위상 차이를 복소수 영역에서 측정하여 뇌 영역 간 동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PCM은 두 신호의 크기, 즉 높낮이 패턴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는 방법이고, WPLI는 신호의 타이밍, 즉 신호의 위상과 리듬을 보는데, 위상차가 정확히 0도이면 뇌의 두 영역이 연결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두 곳에서 잡혔다고 보고 점수를 깎고, 180도여도 완전히 반대 타이밍으로 보아서 점수를 깎는 방식입니다. PSI도 신호의 타이밍을 보는 것은 같지만 WPLI처럼 의심스러우면 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위상 차이를 수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WPLI에 비해 정보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 섬세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서드 파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남성 12명과 여성 1명, 그리고 평균 연령은 55.23세이고, 평균적으로 발병 후 11.47년이 지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3주간 BCI-FES라는 BCI 기반 기능적 전기자극 재활을 실시하였고, 상지 FMA 점수를 개입 전과 후에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측정을 하고, T1에서 T0를 뺀 점수로 개선 점수를 계산하여 페어드 T-테스트로 개선이 유의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EEG 데이터의 측정과 전처리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측정은 10, 20 국제 시스템에 따라 32채널 EEG를 측정하였고, 샘플링 주파수는 250Hz였습니다.
기존 전극으로 활용한 M1과 M2 채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실제 분석에서는 30개의 전극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특정 패러다임으로는 안정상태 6초와 운동상상 MI 태스크를 6초씩 세션당 10회를 시행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이제 분석에 있어서 뇌졸중 병변의 위치를 통일시키기 위해 우방구에 손상이 일어난 환자의 데이터는 뇌 좌우 채널을 수합해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밴드패스는 1부터 45Hz까지 필터를 적용시켜주고 200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해줬습니다. 이후 CAR과 ICA를 통한 아티팩트 제거를 진행해 주었고 6초를 에폭으로 분할을 하여 이전에 보여드렸던 15개의 세분 중심 주파수로 5개 표준 대역을 재분해하고 몰렛 웨이블렛으로 위성 정보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연결성, 즉 FC 측정과 통계적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명의 환자 각각에 대해 각 환자의 EEG 데이터로부터 FC 행렬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행렬은 채널 바이 채널의 형태로 각 칸에는 채널과 채널 사이에 FC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 참가자의 행렬에서 같은 위치의 값을 가져와 13 바이 1의 열 벡터를 만들게 되고 이 작업을 모터 태스크 데이터인지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인지 ROI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15개의 중심 주파수의 종류에 따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ROI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채널 쌍을 보는 영역을 나눈 것으로 전체 뇌에서 보면 총 30개의 채널이므로 가능한 채널 쌍은 총 435쌍의 채널 쌍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방구 내에서 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심에 위치한 이 6개의 채널을 제외하고 한쪽 방구에 해당하는 12개 채널의 채널 쌍 총 66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구 간에는 좌방구 12개의 채널과 우방구 12개의 채널 간의 채널쌍 총 14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열 벡터와 운동 회복 정도를 스피어먼 상관 분석을 통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리브 앤 아웃 교차 검증을 통해 각 회귀 모델 PLSR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리찌로 운동 기능 회복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FC와 운동 기능 회복 정도의 유의 수준은 p-밸류가 0.05를 넘지 않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결과 부분입니다. 각 과제별로 그리고 3개의 FC 지표별로 또 3개의 ROI 조합에서 중심 주파수별로 유의한 상관의 채널상 개수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PCM과 PSI는 9Hz에서 그리고 WPLI는 11Hz에서 유의한 상관 채널상이 가장 많고 MI 태스크에서도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Hz 대역이 운동기능 회복 정도와의 상관 분석에서 핵심적인 대역인 것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파수별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상관 계수 분석과 PLSC 분석으로 기여도가 높은 공통 채널상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레스팅 스테이트와 MI 태스크별로 각각 가장 기여도가 높은 세 쌍의 채널상을 표시한 결과인데요. 공통적으로 C3와 P3 채널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저희가 우측 병변 환자들은 좌우 채널 스와핑을 진행해 줬었기 때문에 우측에 병변이 있는 환자는 스와핑된 채널을 기준으로 C3와 P3가 아니라 C4와 P4와 같이 좌우를 바꿔서 결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각 모델별로 예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피겨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에 선정된 최적의 주파수 대역, 즉 PCM과 PSI는 9Hz, 그리고 WPLI는 11Hz일 때 기여도가 높은 3개의 채널상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2는 레스팅 스테이트이고 뒤에 나올 테이블 3는 MI 태스크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PSI 기반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MI 태스크에서도 결과가 마찬가지로 PSI 기반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규어 6에서는 PSI 기반 모델의 레스팅 스테이트와 MI 태스크의 상위 3개 기여도 채널상을 기반으로 실제 FMU 변화 점수의 산점도와 모델 예측 FMU 변화 점수 직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제한된 모델이 실제 FMU 변화를 잘 예측해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디스커션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중심 주파수 결과에 대해서 WPLI의 11Hz 결과는 기존의 문헌들이 제시한 내용들과 일치하지만 PCM과 PSI의 9Hz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환자의 종류가 기존의 연구들과 달라서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3와 P3가 모든 FC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핵심 채널상으로 확인된 것을 통해 저자는 병변 위치의 1차 운동 피질 관련 채널상의 중요성, 즉 뇌의 운동 제어와 체성 감각관의 피드백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운동기능 회복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내가 팔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내 팔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느끼면서 움직이는 감각, 운동 피드백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가 운동기능 회복 정도 예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표들 중 PSI가 가장 우수한 모델로 나왔었는데 이전에 제가 세 가지 FC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WPLI는 위상차가 0도이거나 180도일 경우 점수를 깎는, 즉 정보를 손실할 수도 있는 반면에 PSI는 있는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WPLI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컨클루전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로 PSI가 향후 운동 회복 정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는지 예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보며 제 연구에 참고해야겠다 느꼈던 내용은 현재 저도 AI 모델을 활용해서 FMA 점수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결과를 내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LRP를 구하고 LRP를 토대로 토프맵을 그려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FMA 회복 정도 예측의 기여도가 높은 채널 쌍들을 참고하면 LRP 토프맵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